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IMF, 중국 디폴트,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중국이 경기 침체와 자본 이탈, 부양책 무산에 삼중구에 빠졌는데 190조 파상적인 유동자금을 공급하여 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 IMF의 예견대로 경제위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6만 선이 위태로워지면서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진다면 5만 전자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값은 분위기가 바뀌면서 올 겨울 급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15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IMF, 중국 디폴트,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정말로 중국 디폴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파상적인 부양책이 먹히질 않는다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이거 보실래요? 중국 긴급 처방, 통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지준율 0.5포인트나 낮춰서 무려 190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중국 주가가 신고가 찍고 막 날아갔잖아요. 보시면 중국 긴급 처방, 190조 유동성, 지준율 추가 인하, 계속 인하했는데 또 인하. 지금 몇 개월째죠? 구조조정 미흡. 궁극적으로는 이 구조조정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침체 탈출,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냈습니다. 아예 그냥 패키지를 꺼내서 190조를 꽝 하고 쏜 거죠. 부동산 침체, 치솟는 실업률 190조를 풀었는데, 자, 미국의 빅컷 계기로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공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늪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선수 친 거죠. 자, 지준율 추가 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나 인하시켰습니다. 정책금리, 주담대금리, 대출 우대금리를 다 인하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반대가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중지에 중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올해 안에 지준율을 0.25%에서 0.5% 또 추가 인하한답니다. 중국은 이처럼 계속 내수 활력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구조조정 미흡. 그렇지만 이게 문제죠. 중국 정부의 막다른 길입니다. 지금 만약 실패한다면 경제 침몰이에요. 경제 성장률 올해 4%대, 25년은 1에서 2%로 폭망한다는 전망이 이미 나왔습니다. 주가 폭등, 지금 부채 조정하고 산업 구조 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체제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유동성을 다 총동원했다는 것만으로 주가는 폭등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급준비율 인하와 그 효과, 중국 증시의 급등 한번 볼까요? 지급준비율, 자, 2022년 4월달 11.25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9월. 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돈이 늘어나요. 대출도 확대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쓰는 거니까. 금리 인하에 압력을 받게 돼서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경기 부양, 그렇죠. 경기에 활력소를 집어넣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지원하는 그런 부대 효과가 있고, 한마디로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 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듯이 세계 주요국 올해 증시 한번 볼까요? 연중 수익률, 홍콩항생 33.64, 자, 나스닥 21, S&P 500 20, 니케이, 상하이 뭐 등등등등 다 지금 상하이 지금 더 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만 지금 이래요. 지금 반도체 샌드위치에 빠져 있고 그동안의 효자였던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튼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중국 디폴트 폐기하기 무효다.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터뜨린 거예요. 유동성을. 백약이 무효, 중국 경기 수축, 답이 없다. 뭐 계속 돈 미친 듯이 뿌려대면 되겠지. 그렇죠. 미국도 결국 성공 거둔 거 아닙니까? 금융 코로나 위기 때 돈을 미친 듯이 무한 양적 완화, 그냥 무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끝없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경기 부양 지금까지는 안 통했습니다. 중국이 디폴트에 빠졌다 이 말은. 부양책이 안 통한 이유는 부동산 금융권이 점점 악화되면서 찔끔찔끔 수혈해봤자 살릴 수도 없었고, 부동산 투자한 금융가 신탁들이 수익이 너무 안 좋아요. 웬만큼 뭐 여러분들 주사도 조금 아팠을 때 금방 낫는 거지, 막 완전 쓰러져 버리는 상태에서 웬만큼 찔끔해갖고 낫겠어요? 신탁이사 3조 달러에 13% 자금 조달 무효. 어휴. 부동산 침체 심각. 완커그룹, 비그위안, 헝다, 완다, 자 각각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고요. 이러한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이 이미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채권 발행도 힘들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채권이 쓰레기가 된다면, 이걸 누가 쳐주지를 않는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지방 세수가 감소됐어요. 채권 남발해가지고 이제 이거 믿지도 않아요. 누가 살려고도 안 하고. 부실 채권도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청부채 23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너무 많이 떠넘겼어요. 책임 회피. 또 지방은 서로 경쟁을 한 거죠. 잘 보이려고.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최악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적관리 구매지수 50.8까지 갔던 게 지금 40%대로 급락 중이에요. 50을 넘기지 못해요. 중국 신규 주택 매매 규모, 특히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 급추락하고 있죠. 삼성전자, 이제 다른 나라만 볼 게 아니라 이거 간단치가 않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투자자분들께 송구합니다. 삼성전자의 사과만. 이 부의장이 아예 공식적 사과를 했다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당분간 침체 늪에 빠진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과만 안 하잖아요. 자신 있다면 누가 사과를 하겠어요. 투자자분들께 송구합니다. 삼성전자 혁신 부정, 어닝 쇼크,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 너무나 점유율이 급락했어요. 대만 TSMC와 격차가 점점 커져서 미래 전망은 더 어두워요. 인공지능 AI를 너무 늦게 뛰어들었고요. 자, 대응 못해갖고 최대 위기에 맞았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혁신 부족이에요. 두 번째, 사과문. 반도체 사업 전영현 부의장이 투자자 대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반도체, AI 관련 D램, 휴대폰, 이것들 미래 최첨단, 여기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게 가장 컸어요. 난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떤 그런 상황?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 3전 이탈. 지금 외국인들 미친 듯이 팔아짓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TSMC 쪽으로는 파운드리 쪽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 전망. 자, HBM 공급 과잉 우려. 파운드리 수주가 지금 부진해요.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원래 12.5만이었습니다. 최대 목표 주가가. 그런데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64,000이에요. 6만 코앞인데 6만이 지금 얘긴데 목표 주가가 너무 낮지 않나요? 이거는 5만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은 분명한데 뭐 더 떨어져도 5만이나 6만이나 뭐.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지속된다는 게 찜찜해요. 재수 없으면 4, 5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의 저력. 부정적인 온갖 뉴스들만 판을 치지만 삼성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뿐만으로 살아날 수는 없죠. 중국 국가부도 터진다.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비상구가 안 보인다. 중국 국가부도 경기 침체, 자본 이탈, 붕괴 징조.
부동산 붕괴했다고 했고 소비 지출 감소, 투자 감소 이 순으로 엮어지는 거죠. 소비 지출, 온라인 알리바바 매출이 계속 급감했다는 것은 중국이 경제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성장률 4%대, 소비 생산 감소, 실업률은 5%. 엄청나네요. 청년 실업은 20%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20%대. 자본 이탈, 유령 도시가 30여 개, 미분양 3천만 원. 와, 엄청나네요. 빈집 3억. 와, 3억. 스타벅스 매장 급감, 애플, 구글 투자 숙소. 일단은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가, 외국인 파상적 매도, 폭락 반등. 최근에 올라간 것은 어떤 세력적인 것도 보고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뭐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금 그동안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주가는 정말 싸 보이네요. 분기징조 8월 제조업 생산 4.5, 실업률 5.0, 정유 설비 6점, 마이너스 6.2, 철강 생산 마이너스 6.5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부 지표가 다 마이너스. 중국 20년간 성장했지만 이제 구조적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4%대, 내년에 1, 2%대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중국이 6%도 난리 날 정도의 경제성장률인데 4%, 5%대? 1, 2%대? 이건 중국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은 회복하려면 정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를 6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부동산 회사의 디폴트, 과도한 부채, 난개발이 원인이었죠. 높은 부채 수준, 총 부채 GDP 300%나 초과했어요. 디플레이션 압력, 자, 물가 하락, 경기 침체, 이게 서로 악순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지금 계속 경제 둔화로 위기도 확산되고 있어요. 소비자 신뢰는 바닥입니다. 중국인들이 중국 자체를 안 믿어요. 정책 불신, 소비 지출 감소. 자, 외국인 이탈, 무역 장벽, 외국 투자는 감소하지. 서방 국가들은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중국 경제 현황, 몰락하면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건 맞지만, 자, 중장기적으로 핵심, 자, 핵심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엄청 따라붙거나 추월했잖아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중국 경제 현황 몰락, 중국 경제 부상, 중국 미국과 패권 전쟁 53개, 그게 1위고, 양자 컴퓨팅, 자, 반도체, AI 협력, 경제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어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제력은 미국을 위협합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은 중국이 미국을 이제 아직은 추월 못했지만 첨단 기술 위주로 추월을 하고 있어요. 중국 첨단 산업,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 빅테크 대량 투자, 이거 상당히 먹혔어요.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우한 500여 대, 완전 자율 택시 운영, 위장 신도시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중국이 설마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하겠어? 설마 러시아가 우리나라 공격하겠어? 맞아요. 그들도 알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산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뭔 말이냐? 국방력에 쏟아부어야 할 돈을 이쪽으로 쏟아부었어요. 무지막지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경제 규모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국방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주적들이 2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달라요. 설마 우리나라 핵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 맞아요. 그러니 고물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말만 군사 3위, 4위지. 제가 보기에는 핵 빼면은 뭐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무기들. 그 돈을 경제 쪽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일단은 성공했네요. 왜? 추월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게 지금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이미 엉뚱한 데서 펑크가 나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이쪽 국가 체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미래 첨단 산업이 살아난다고 해서 진짜 살아나는 걸까요? 중국 몰락, 이건 한국의 호재예요. 이렇게 해봤자
미래 산업, 한국과 치열한 경쟁 우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발 중국 붕괴는 소비, 수출, 국내, 국외 다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중국 국가 부도 및 침체, 결국은 국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걔들은 국가 부도 났다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시진핑 쫓겨나게 절대 말 안 해요. 침체 늪에 빠질 거예요. 한국 최대 수혜겠죠. 집값 하향,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주택거래가 뚝뚝, 매수 심리 둔화. 서울 집값에 과열이 잡히나 조금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 폭등했었어요, 여름에. 그게 서울 중심으로 일단 상승폭이 약 3분의 1로 줄었어요.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도 플러스예요. 2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고점 대비. 지방은 그대로 마이너스, 약보합이라고 해야겠죠. 계속 폭락하는 게 아니니까. 주요 지표 서울 집값 주간 0.32가 0.10까지 3분의 1로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 거래량 7월 8,000건인데 8월 6,000건, 9월 달은 1,000건대로 나오는데 실제로 한 4,5천 건 나오지 않을까, 확 줄었죠. 서울 매물 6만 건에서 8만 건으로 오히려 매물은 늘어났고, 매매 수급 지수가 오히려 심리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워낙 좋은 상황에서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방향은 지금 하향세가 맞다. 근데 겨울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관건이에요. 대출 규제, 전세대출 금지, 무주택자 사실상 금지입니다. 주담대 대출 금지, 대출 금지 확대, 이게 꺾이는 원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국내적인 요인인 대출 규제, 이게 가계부채가 조금 줄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이거 오래 못 끌어요.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좀 준다, 집값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 틀림없이 완화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완화 안 시키더라도 지금 다른 나라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대출 규제 하나로 폭락할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상승폭이 줄겠죠. 향후 전망, 그렇다고 다 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서울 수도권 대부분은 일단 내려갈 거예요. 물론 지역별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나옵니다. 경기도, 인천은 마이너스가 되는 곳 막 나올 거예요. 서울도 외곽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강남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곳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폭락이 아니에요. 그게 일시적, 특히 겨울만 되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일시적 보합 또는 상승, 이렇게. 그리고 양극화 확대, 결국은 서울 핵심 지역과 경기도, 인천, 지방 이렇게 양극화, 비서울은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방은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은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서울 외곽이나 특히 경기도, 인천, 지방 이런 데는 한번 조금 관망해 보는 것도 괜찮다. 왜? 겨울에 약간 좀 내려왔으니까. 매매 타이밍, 상승과 하락,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수도권은 다 뛰고 지방은 다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선별적인데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요 지표 급등, 서울 거래량,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자, 금리 인하가 집값을 올리게 하는 요인이고, 주택수가 부족해요. 지금 아직도. 특히 서울이 부족한 겁니다. 위험자산 급등, 주식, 해외 집값 안보. 근데 요즘은 주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주식은 좀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서 영향을 약간 받을 수 있고, 암호화폐도 좀 내려가고 있죠. 분양가 상승, 물가,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것들 막 뛰고 있고, 화폐 가치가 하락, 금리 인하는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락. 주로 지방은 떨어지지만 수도권도 내려갈 것이다. 자, 주요 지표 급락, 미분양, 매물, 경매 늘어나고 있고, 대출 금지, 이게 컸죠. 가계부채발 대출 금지는요 난리가 납니다. 주택수 과잉, 3기 신도시 아직 본 청약도 안 했는데 얘들 입주하면 난리 나겠죠. 위험자산 거품, 주식, 해외 집값 암호,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하다.
미분양도 급증, 부동산 가치 하락. 결국 이러한 요인들. 자, 지금 중국이 지방정부 일당 독재, 개발의사 해외 탈출, 달러 부족 등으로 인한 중국 디폴트가 일어날까요? 중국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